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예절은 엄청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위하여 하객이 꼭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다가오고 코로나19도 점점 누그러짐에 따라 결혼 시즌도 같이 시작되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 결혼식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할지, 복장은 어떤 걸 입어야 하는지, 그 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너 있는 하객이 될 수 있는 예식장, 결혼식장 예절과 결혼식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에 앞서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청첩장을 주지만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통해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청첩장을 받았다면 참석 여부를 최대한 빨리 말해주는 것이 좋겠죠. 직접 만나서 청첩장을 받았다면 최대한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나서 청첩장을 준다는 것은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꼭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기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 꼭 참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혼식장의 예절로 첫 번째, 기본 예절로 예식 시작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 인사도 건네고 사진도 찍게 되는데요. 결혼식장에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빨리 도착하게 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분이나 30분 정도 전에 도착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죠. 예전 같으면 대기실에서 악수를 나누거나 포옹을 하며 친밀감을 표현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악수 대신 팔꿈치나 주먹으로 살짝 부딪히는 것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매너이겠죠. 결혼식장 예절 두 번째로 바로 예식장 예절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신부 측 하객으로 가는 경우에는 신부 측 객석으로 가서 앉고 신랑 측 하객으로 가는 경우에는 신랑 측 객석으로 가서 앉게 되는데요. 다행히 신랑이나 신부 측 하객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나눠서 앉아도 되지만도 한쪽 객석이 비교적 비어 있으면 신랑 신부 친분과 관계없이 눈치껏 빈 곳에 아무 곳에 앉으면 되겠죠. 결혼식장에서 꼭 본인 친분이 있는 자리 쪽으로 가서 앉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결혼식장 예절 세 번째로 축의금인데요. 이거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의금을 내는 것이 기본인데요. 축의금을 전달해 주는 만큼 암묵적인 룰도 존재하잖아요. 보통 봉투 뒷면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명과 자기 이름을 세로로 쓰고요. 봉투에 축의금을 담아 전달한 후에 방명록에 간단하게 자기 이름과 소속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요. 축의금의 금액은 10만원 이하는 보통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과 같이 홀수로 맞추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7만원은 잘 안 하더라고요. 5만원 아니면 10만원이지. 그리고 10만원 이상부터는 5만원 단위로 할 수는 있지만 10만원 단위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맞추는 것이 좋죠. 또 요즘에 와서 물가도 많이 인상되었고 식당의 식대도 3만원을 훌쩍 넘어가므로 최소 금액을 5만원 정도는 인상하는 게 맞겠죠. 더구나 참석하여 식사를 한다면 5만원은 해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죠. 10만원은 짝수잖아요. 그러나 10이라는 숫자는 3과 7이라는 홀수가 결합되었으니 이 역시 길한 숫자라고 본다. 이렇게 전에 이 채널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고정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면 평균 한 3만원 정도가 좋겠죠. 조금 여유가 있고 3만원보다는 더 친한 사이라면 한 5만원, 꽤 친한 사이라면 10만원 하는 경우가 적당하겠죠. 물론 이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축의금을 상대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면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고요. 금액도 본인이 판단하고 하셔야겠죠.
신랑 신부의 새 출발을 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 지폐로 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례를 부탁하거나 또 중매를 하였거나 축가, 사회, 덜러리, 가방순이 이들 중에 한 개를 부탁받았을 경우에는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래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죠. 결혼식장 예절 네 번째로 복장 예절, 이건 뭐 다 아실 테죠. 청첩장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복장일 텐데요. 특히 여자들은 더하죠. 남자는 그냥 양복 입고 가면 되는데요. 여성은 블라우스나 치마, 투피스 정장, 자켓 등 깔끔한 오피스 룩이 적당하고요. 남성은 그냥 네이비 계열의 정장 차림 또는 하얀색 셔츠와 자켓이 적당하다고 하죠. 대부분 신부는 흰색 웨딩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패턴이 지나치게 화려한 옷이나 원색 계열의 튀는 색상,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초록색, 빨강색 같은 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결혼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신부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이나 웨딩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또 트레이닝복과 후드티 같은 편안한 옷, 어둡고 칙칙한 옷 또는 과한 노출이 있는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결국은 무엇보다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지나치게 화려한 액세서리나 피어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문신을 했다면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복장 예절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지인의 결혼식을 망치지 않으려면 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휴대폰을 모음이나 또는 진동으로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결혼식이 시작되면 끝나기 전에 최대한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예의라고 합니다. 또 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식사를 이동을 하거나 사진 촬영도 하지 않은 채 이동하면 신랑 신부는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 자리를 지켜주는 게 신랑 신부에 대한 기본 예의랍니다. 사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가도 괜찮겠지만 미리 도착하지 못해서 신랑이나 혹은 신부와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면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이때는 예식 후 식사를 천천히 하고 있으면 아마 야외복이나 한복으로 갈아입은 신랑 신부가 찾아올 건데 이때가 대면에서 직접 축하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신랑 신부는 원래 청첩장을 서면으로 받을지 모바일로 받을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주는 게 예의랍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모바일 청첩장은 주고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쉽지 않아 대부분 모바일 청첩장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까지 매너 하객이 될 수 있는 결혼식장 예절과 결혼식장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분들도 잠시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